안녕하십니까, 정마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6.25 전쟁이 있어서 결정적인 전투에 있어서의 중요한 교훈과 시사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옛날 장제스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전쟁을 했죠. 국공내전 45년부터 49년까지. 그리고 또 마오쩌둥이 공산당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초기의 공산당과 또 국민당군 간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1930년대. 공산당에서는 이 시기 역사를 반포위 토벌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당군이 공산당을 소탕하고자 포위 토벌전을 전개했는데, 역으로 공산당은 반포위 토벌전을 전개해서 나름대로 군사 전략과 군사 전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30년대 또는 27년도 공산당 남창기 군사 폭동으로부터 기원이 오래됐는데, 하여튼 45년, 49년도에 있어서 중공군이 굉장히 군사 전략에 아주 독특한 창조물을 내놓으면서 국공내전을 승리로 이끕니다. 제가 지금 좀 공부하고 있는데 굉장히 오묘하고도 정교하고도 치밀하고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동적이고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아주 훌륭한 군사 전략을 중공군이 창조하였습니다. 그 당시 국공내전 기간 중에. 그래서 6.25 전쟁이 발발할 때 전쟁을 일으킨 그 당시 북한의 조선인민군의 절반이 중공군 출신이었습니다. 주로 팔로군 출신들, 중공군에 소속된 조선인들. 그 중에 아주 뛰어난 기동을 전쟁 초반부에 펼친 부대가 있습니다. 조선인민군 6사단, 사단장은 방호산. 일단 전쟁이 벌어지고 개성 점령 전투 6사단은, 그 다음에 김포 도하 작전, 김포반도 도하 작전, 한강 하구 점령 작전을 통해서 상당히 기민한 기동성을 보여준 부대가 바로 인민군 6사단이었습니다. 이 부대가 충청도를 휩쓰고 호남 쪽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진주를 점령하는데, 미군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나서 미군, 미팔군,
지휘부가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설마 진주에 대규모의 인민군 부대가 출현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미 8군 사령관인 워커 장군도 상당히 적 육사단이 뛰어난 기동 작전을 벌인 거에 대해서 상당히 경탄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되기 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지역으로 인민군 육사단이 침투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은 미군 25사단 일부 병력들 27연대를 주축으로 그 육사단을 저지하기 위해서 마산으로 급파합니다. 그 육사단과 이 급하게 파견된 부대 킨 소장의 특수임무 부대랑 혈전을 벌이게 되는데, 마산에서 마산 전투, 여기에 주목하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몇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전쟁의 전기로서 상당히 결정적인 전투라고 생각하는 전사 연구가들이 있습니다. 마산 쪽에 서북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무려 19번이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치열했는데, 그 당시 북한군이 공군기가 없었거든요. 공군기라든지 뭐 만약에 미군이 공습할 시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대공무기 그런 것도 없었는데, 주로 야간에 신속한 대규모 기습전을 통해서 또 상대의 허를 찌르는 특공작전을 펼침으로써 상당히 미군과 우리 한국군에 엄청난 손실을 입혔습니다. 근데 죽기 살기로 이제 이 마산 방면에 투입된 킨 특임대 특수임무 부대도 또 우리나라 해병대 김성은 장군의 해병대도 거의 사력을 다해서 육사단에만 싸웠는데, 거의 뚫릴 뻔했다고 합니다. 근데 육사단으로서는 이제 공세 종말점이 온 것이죠. 후속 부대가 없으니까, 예비 부대도 없고 더 이상 공세를 지속할 여력이 없었던 시점이 왔습니다. 아무리 잘 싸워도 후속 부대가 있어야 되고 보급을 받아야 되고 휴식을 취해야죠. 전혀 그런 정돈의 시기 없이 무모하게 공격 작전만 하다 보니까 전력이 소진돼서 결국은 마산 전투에서 패배하고 후퇴를 하게 됩니다. 미군이 이 육사단에 대해서 상당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악을 왜 했냐? 야간에 신출기몰하게 앞에서 치고 뒤로에서 치니까
또 민간인 어린이라든지 여성들, 노인들을 이용해서 특수임무를 주고 미군을 후방에서 교란하고 그런 전혀 예상치 못한 작전을 펼쳤기 때문에 당연히 경악을 금치 못했겠죠. 제가 봤을 때 국공내전에서 봤던 중국 공산군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화력과 병력이 열세여도 상대의 허를 찌르는 기습과 분할포위, 각계격파를 통해서 만만한 보급부대라든지 만만한 어떤 보병부대를 보면 공산군 몇 개 부대가 달라붙어서 작살 내는 겁니다. 자기들이 유리한 시간과 지점에서. 그리고 나머지 공산군은 또 구원해오는 구원군을 견제하고 증원을 못하게 하고, 상당히 중공군이 국공내전에서 보여준 뛰어난 군사적 기동, 전술이랑 굉장히 이 인민군 육사단의 전략 전술이 흡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하면, 모든 군사작전에서 가장 어려운 게 후퇴작전입니다. 패배한 후에 후퇴작전. 그땐 사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명령체계가 위로부터 명령이 아무리 떨어져도 밑에서 먹히지가 않습니다. 다 사기가 떨어져 있고 침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인민군 이 육사단은 방호산 사단장의 지휘하에 산악지역을 통해서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부대 대오를 어떤 손실 없이 잘 유지하면서 후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으로부터 이중영 공화국 이중영 칭호를 받고 나중에 인민군 5군 단장에 임명되기도 합니다. 근데 56년도 이제 연안파들, 이제 북한에 있는 중국 공산당에서 파생된 연안파들이 김일성을 몰아내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게 불발이 되고 실패해가지고, 그때 이 방호산 전 인민군 육사단장도 숙청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김일성은 6.25 전쟁 당시에 제대로 된 작전 계획도 없었고 작전 지도도 못했고, 김일성은 어떤 정규 군사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또한 대규모 부대를 이끌고 군사작전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허세만 부렸지, 아주 전략적인 작전 미스만을 남발했었는데 이 중공군 8로군 출신의 이 인민군 지휘관들은 상당히 중공군과 흡사한 전략 전술을 이용해서 미군과 한국군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6.25 전쟁에 대해서도 저도
웬만큼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새로운 연구 성과도 막 발표되고 또 새로운 학설이 생기고 또 새로운 관점의 역사적 시각도 생기면서 상당히 이전엔 몰랐던 역사의 진실들이 당황스럽게도 계속 저를 엄습해 와서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조선족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마치 국共내전 때의 중공군, 6.25 전쟁 때의 중공군을 보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심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중공군에 대한 심도 깊은 학습, 연구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손자병법에서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런 구절이 지금 새롭게 제 가슴 속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의 가슴 속에도 와닿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